이번에 그 중국 가신 게 한 민생경제특위에서 한 5분인가요, 4분인가요? 다섯 명 다섯 분 갔다 가셨다 왔습니다. 하셨죠. 예. 다녀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최근에 뭐 중국 대사의 뭐 여러 가지 발언과 같이 엮여가지고 뭐 이런저런 국내에서는 의원님의 그런 방중 외교 내지 방중단에 대한 어떤 시각을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어떤 내용보다는 마치 그 왜 갔냐라는 식의 어떤 그런 그 보도와 그다음에 그런 어떤 프레임과 그다음에 그런 공격이, 저는 그래서 그때 그 중국에서 간담회 하셨을 때도 그 리포팅을 보면, 아니 이게 지금 중국 그 국민들은 도대체 그런 민주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도대체 뭘 얻어왔는지를 기자들이 묻고 거기에 대한 리포팅이 아니라 도대체 왜 갔냐는 식으로 얘기하고 하면서 그걸 해명 아니 또 해명을 하는 되게 우스운 모습을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과연 이게 맞는 어떤 해명할 일은 아니고요. 다시 그러니까요. 한번 이제 또 우리 오마이 TV에 나왔으니까 왜 갔냐? 그러니까요. 왜 네. 갔냐? 그 이제 우리 경제대책위원회가 작년 6월에 우상호 비대위 시절에 그게 1년 되셨더라고요. 만든 지. 설치가 예. 돼서 예. 이재명 대표 이제 체제로 들어와서 더 확대 개편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1년간 활동을 했고 어. 아주 우리가 경제 민생과 관련해서 거의 모든 분야를 지금 다 다루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인도 진단하고 음. 그다음에 대안도 제시하고 네.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야당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정책 뭐 결정이나 어떤 집행권자가 아니니까 네. 활동의 한계는 있죠. 그러면 여러 활동 중에 또 많은 기업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기업인들도 만나고 간담회도 하고 자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네. 이 대중외교 때문에 걱정들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악몽이 있거든요. 네.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의 대응 때문에 아주 그냥 우리가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또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받은 불이익도 엄청 크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 또는 중국과 관련있는 기업들이 다 타격을 받았었고, 네. 꼽자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잘 팔리던 현대차 갑자기 안 팔려버리고, 네. 그때부터. 네. 그리고 물론 중국의 산업 구조가 또는 뭐 구매 패턴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유통업 다 철수하고, 유통업 다 철수했죠. 네, 그렇잖아요. 뭐 네. 신세계 롯데 다 철수하고 다 네. 손해고 다 받았죠. 그 위에 철수한 기업도 많잖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광 직격탄을 맞고, 거기다가 이제 사드까지 와가지고 더더욱이나 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그 사드 악몽이 있으니까 특히 중국 관련한 기업들은 너무 걱정됩니다. 네. 너무 걱정된다. 현 정부 여당의 대중국 정책이 민주당이라도 네. 대중외교를 강화해달라. 음. 그래서 더 많이 대화에서 네. 과거와 같은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교 활동을 해달라 하는 네. 요구가 많았어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미중 전략 경쟁, 네. 이것도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완화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네. 미중 전략 경쟁이 결과적으로 우리 외교 노선도 결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정부에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중국 현지에 가서 중국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정확하게 봐야 또 우리가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가게 됐던 거고요. 아니 이거 오히려 집권 여당이 해야 되는 집권 거 아니에요? 여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집권 여당이 할 일을 우리가 대신 해줬어요. 그러면 네. 집권 여당이 성숙된 여당이라고 한다면 네. 진짜 나라 걱정하고 우리 국민의 삶 걱정하고 경제 민생 걱정하는 그런 당이라고 한다면 네. 뒤에서라도 음. 야 우리가 지금 정부의 외교 정책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 나서고 있는데 대신해서 야당이라도 중국 만나서 조금 경제 보복 같은 거 없도록 맞습니다. 좀 이게 좀 달래고 네. 이야기도 좀 하고 또 우리 대신해서 가서 또 좀 가서 할 얘기도 좀 해주고 해달 이렇게 부탁하는 게 맞아요. 이게 정부와 또 정치와 또 네. 약간의 또 다른 어떤 결의 또 그런 접근도 그럼요. 방법이 이제 있는 좀 거죠. 정부 외교가 이 공식 뭐 이렇게 뭐랄까 좀 드라이한 외교라고 한다면 네. 의원에게는 좀 경계를 넘나들면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이거 잘하는 외교는요. 이런 의원 외교 많이 활용합니다. 네, 또 네. 1.5 트랙도 많이 활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네. 실력입니다. 그게. 네, 네, 네. 그런데 뭐 아주 뭐참 뭐 입에 담기 힘든 정도의 험한 말들을 네. 집권 여당의 대표, 그러니까요. 뭐 원내대표, 최고위
대변인, 까지 예. 뭐 당직자, 부대변인까지 청동원에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아니, 참 근데 별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뭐 조공부터 뭐 조공은 그나마 뭘 가방에 넣어 갖고 갔어야 조공인데 가방 안에는 속옷하고 치약 칫솔하고 뭐 봐야 되는 약간의 자료밖에 없었는데 뭔 조공을 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아련 외교 뭐. 뭐 그렇게 만나면요 중국은 중국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접점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원래 대화라는 게 그러잖아요. 속을 아는 거잖아요. 상방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해가 있었으면 풀고 네. 또 우리가 또 너네들의 예를 들면 중국 당신들의 사드 때의 너무 과한 대응 때문에 네. 반중 감정이 커졌다. 가장 이웃하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의 반중 감정이 커져서 네. 당신네 나라에 중국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왜 그런 짓 다시는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 중국 사람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무슨 뭐 비용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던데 그건 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집권당의 수준, 그다음에 집권당의 대표라는 사람의 수준, 이거 이번에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 이런 사안을 대하는 그 모습이나 예. 그다음에 발언 내용을 보면 예. 한심하고 유치하고 유치하죠. 네. 유아스럽고 한심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좀스럽고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5분이 가가지고 중국에 그래도 그쪽에 있는 어떤 정치권 내지는 그쪽에 이제 인사들을 만나고 왔으면 그러면 도대체 무슨 내용을 얘기해왔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비판과 아니면 무슨 토론과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정부 여당 측의 어떤 반응을 따면 좋은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이게 누구 돈으로 갔다 왔니부터 해서 그게 아니, 뭐 근데 비용 문제도 좀 이야기할 네. 기회. 그다음에 돌아오기 비행기 타기 직전에 이제 북경에 있는 우리 대사 네. 정대사 만나서 나눴던 대화 내용을 싹 다 전달해 주고 왔어요. 예, 중국 쪽에 이제 그 인사들 만난 내용들 갖다가 이제 대사에게 대사 저뭐 활용하라고 네. 알으라고 다 전달해 줬습니다. 그렇게 정부 얘기를 도와줬거든요.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사실은 우리 외교 라인에서 중국 주요 인사들을 지금 못 만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도 지금 이번에 바뀐 그 중국 외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론 보도나 국민의힘에서 한 얘기들을 조금 네. 제가 대답을 좀 해드리면 사실은 친강 외교부 장관을 좀 만나려고 했어. 거기 경제장관, 그러니까 통상장관, 상무장관을 좀 보고 싶었는데 상무장관은 외국 국회의원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친강 장관을 좀 만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우리 박진 장관이 친강 장관을 한 번도 안 만난 거예요. 지난 1월에 취임을 했는데 그러면 중국인들 우리 국회의원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우리 장관을 안 아무래도, 만났어요. 우리도 설령 보자고 해도 외교 관례상 좀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먼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차관을 만난 부부장을 겁니다. 만나고 오셨다고. 그 부부장 차관 우리로 치면 차관을 만난 거고 그 다음에 이미 장관급을 지낸 전인데 위원도 그러니까 만나시고 무역 담판 대표 거기 말로 우리로 네. 치면 통상교섭본부장 네. 장관급 통상교섭본부장 그 다음에 우리로 치면 코트라 네. 거기도 가서 책임자급들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싱크탱크들의 책임자급들 또는 주요 연구원들 하고 꽤 진지하게 많은 토론들을 하고 왔어요. 대화를 나누고. 일정 빡세게 다니셨네요. 10개가 넘었어요. 10개요? 그러니까 저녁 때 도착해서 저녁 때 도착했으니까 하루 싹 까먹은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 날부터 그것까지 포함해서 2박 3일인데 아니 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2박 3일 동안 우리 10개요?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을 포함해서 일정 10개를 했으니까 아이고, 거의 식사 빼고 거의 일정 다 만드셨네요. 식사 때도 일을 했어요. 같이 간 의원들이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예. 어땠습니까?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문제 하나 있고 비용 문제 이야기를 하면 네. 아니 초청한 쪽에서 비용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왜 초청이 됐느냐? 사실은
우리 비용으로 가려 그랬거든요. 네. 우리가 중국 방문하겠다. 그다음에 중국에 우리가 가고 싶은 정부기관, 아니 정부 부처, 그다음에 이 기관 그리고 싱크탱크를 주요 싱크탱크를 우리가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네. 이분들을 좀 어레인지를 해달라고 중국 대사관에.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근데 이게 다 하나하나가 다 쉽지 않은 일정들입니다. 우리가 잡아달라고 하는 일정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일정들을 잡다가 아무래도 중국 국회의원들 왔으니까 시간 좀 내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초청했는데 시간 내서 이 저 간담회든 저 환담이든 면담이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실무적으로 일하기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그러니까 중간에 초청으로 바꾸자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초청이 된 겁니다. 근데 초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막 그쪽 중국 정부의 뭐 프로토콜인 모양이에요. 네. 예. 그런데 무슨 비용 가지고 무슨 뭐 김영란법 위반 뭐 사법 처리 그게 또 저기 국회의원 뭐야 지금 사선 국회의원에다가 울산 광역 단체장까지 한 사람이 그게 할 소리입니까? 우리 외교부도요 초청 외교 엄청 합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저기 김기현 대표 말처럼 하면 뇌물 공여자가 됩니까? 우리 외교부는 우리 국회도 초청 외교를 하기 위한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 있어요. 참.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 아실 텐데 김기현 대표는. 알죠. 근데 왜 그러느냐? 총선이에요. 총선 이 사람들은 지금 국익, 경제, 민생, 우리 국민의 삶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오로지 총선. 총선입니다. 지금 네. 이제 일정하게 아까 사드 이후에 형성된 사드 그다음에 또 뭐 동북공정 포함한 역사 문화적인 어떤 뭐 이런 흐름.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 남성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일정하게 반중 정서가 네. 좀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반중 정서에 올라타는 것, 이걸 활용하는 것이 득표에 도움이 된다. 또 대통령실은 국정 수행 지지도를 높이는데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외교를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 김기현 대표 연설 중에 중국인 10만 명 영주권 갖고 있는 10만 명 지방선거 때 투표권 주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가고 있어요. 다 그 우리 동포들이거든요. 영주권 얻어서 우리 국민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선거 시스템이 다른데. 그러니까요. 뭐 상호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렇게 그냥 기계식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게 여전히 이제 아닌 아까 것 같은데. 반중 정서를 선거에 활용하겠다고 하는 전략, 얄팍한 전략이죠. 이렇게 뭐 협중으로까지 가면 어떡합니까? 집권 세력이 나서서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관계를 개선해서 아니 이런 뉴스들이 이제 중국에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반한 감정 안 생기겠습니까? 반한 감정 더 높아지면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상품 안 팔리지. 이번에 그 중국 그 아까 부부장 포함해가지고 중국 인사들 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거기 있는 기업인들도 만나고 예. 오셨었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중국 그쪽 다행히 사드 직후와 같은 그런 이제 눈에 보이는 경제 어떤 보복 지금 조치, 당장 그런 건 이제 없는데 우리 기업인들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대로 더 강화되면 더 악화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염려들을 많이 했고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중국 정부든 뭐 관계 당국한테 아주 만나는 기관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를 했고요. 다행인 거 하나는 이제 중국 제가 10개 기관 이상을 만났는데 이구 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더 이상 한중 관계가 더 악화되면 안 된다. 이런 네. 이야기는 다 똑같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써요. 한미 동맹 이해하고 인정한다. 한국과 미국 특수관계라는 것 이해하고 인정한다. 네. 그리고 한미 동맹 더 강화하는 것도 이해한다. 네. 그렇다고 해서 왜 우리 중국하고 못 지내야 되느냐? 왜 중국하고 못 지내야 되느냐? 거기도 잘 지내고 우리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아니 한국을 포함하여 일본, 유럽 어느 나라에도 네. 중국은 줄 서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사실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미 동맹 아무 문제 없었어요. 네. 예, 바이든이
그때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최고의 한미 동맹 관계다, 한미 관계다, 네. 동맹 관계다, 최고의 동맹 관계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 아무 문제 없이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때문에 악화시켜 놓은 네. 그 관계를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개선돼 가는 과정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거예요. 혼밥 이야기하는데 그건 문화 정서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그렇죠. 외교 행위입니다. 그게 일반 중국 국민들한테 다가가기 위한.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저 중국 국빈 방문도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 천안문 네, 천안문 거기서 사흘 사흘 때 올라가서 열병식 그러니까요. 그것까지도 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미국 국빈 방문을 가지고 엄청나게 그걸로 지금 세일질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같은 보수에 있던 그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도 하셨던 분인데 그런 거들은 참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편중외교가 네. 뭐 지정학적 이치로 놓고 보나 우리나라에 또 여러 가지 경제 관계로 놓고 보나 네.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의 교역 관계 지금 많이 비중은 좀 낮아졌어요. 중국이 떨어져서 비중이 낮아진 겁니다. 그 미국이 늘어나서 맞아요. 네. 이게 아니고. 네. 근데 어쨌든 20% 남짓 지금도 아이, 그렇습니다. 남짓 저 교역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파탄 내고 네. 어떻게 우리 경제를 유지를 해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더 약간 이상한 것은 최근에 미국은 또 중국과 또 대화에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G7 끝나자마자 네. G7 끝나자마자 바이든이 이야기했잖아요. 중국과의 네.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또 중국의 주요 정책 당국자들이 그 이야기했고 맞습니다. 그리고 블링컨 장관이 이번에 브링컨 장관이 가서 시진핑까지 만났고 네, 블링컨 장관. 국무장관 가기 전에 CIA 국장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CIA 국장이 갔다고 예, 했습니다. 네. CIA 국장이 그냥 갔겠냐고요? 무슨 탐색하러 갔겠냐고요? 분명하게 바이든의 메시지를 가져간 거죠. 그렇습니다. 일본도 그러면서 미국은 사상 최대의 교역량을 만들어요. 중국하고. 중국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어요. 예. 일본도 여기서 실리는 다 차지하고 이제 챙기고 있어요. 유럽 총리 무슨 통상장관 다 중국 베이징 방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EU 집행위원장. 네. 그리고 중국 총리가 곧 유럽 간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다 하고 있어요. 왜 그런데 우리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특위에서 경제위원회에서 성명서도 냈는데 네. 이러다가 낙동강 오리알 된다.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덜개가 불어. 우리만 다른 나라는 다 덜개가 불어 해놓고 가만히 있고 우리만 앞에 가다가 총 다 맞고 그 피해는 그러니까요. 그 피해는 우리 기업들, 우리 경제에 부담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피해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이번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네. 아유 참 제발 우리 국민의 삶과 관계된 일 가지고 지금 외교는 경제인데 경제는 민생이고 이걸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에 조금 이익 좀 얻어보겠다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 하면 안 됩니다. 집권 세력은 정말로 고도의 잠 못 이루는 고도의 책임이 있거든요. 네. 저 정책위성 원내대표 해봤지만 그 우리 통계청에서 지표 발표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되게 통계도 또 자주 발표를 해요. 네. 3일 전부터 잠이 안 와요. 아 그때 이제 집권 여당의 정책위 의장 할 때. 원내대표 하실 때는 이제 네. 같이 보시고 할 때니까.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지도 않잖아요. 아 당정 회의 또 하시고 또 그러니까 하려면- 그게 이제 발표하고 나서 이제 네. 하니까 그러니까 발표하기 한 3일 전에는 잠이 안 옵니다. 어떻게 이게 악화되면 큰일 났는데 아. 좀 개선돼야 되는데